안녕하십니까, 김중혜입니다. 6월 29일 일요경마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경마 결과가 좋지 못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주로를 보면 전반적으로 외곽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막 감고 나오는 말들이 많이 들어왔죠. 일요일이라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외곽으로 타는 말들을 조금 더 세게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6경주, 10경주, 11경주 서울은 이렇게 3개 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은 오너스컵 6경주에서 펼쳐지는 오너스컵 포함해서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부산은 금요일날 주로 빠르기가 2였습니다. 이게 비가 오지도 않은 양호주로에서 주로 빠르기가 2면은 주로 빠르기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2면은 엄청나게 빠른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추입을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앞에 있는 말들이 오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파는 말들, 안쪽으로 추입하는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참고하시면서 1호 경마 보셔야 되겠고요. 1경주, 2경주, 5경주 이렇게 3개 경주가 1호 경마 부산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축은 없는 경주죠.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인기는 잡히기는 뭐 4번, 8번인데 실제로는 뭐 이게 깜빡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 바로 2번마 무제한급입니다. 2세마죠. 주행검사에서는 출발도 좀 늦었고 약간 모래 반응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행검사 이후에 스타트도 낮았고 준비도 상당히 잘 됐고요. 굉장히 이 말이 단거리 혈통입니다. 빨리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바람도 현장에서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4번 라운더 빅레드는 지난 경주 따라가는 전개로 3착인데 그래도 모래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을 좀 잘 만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6번 대한코코즈가 사실 제일 빠른데 얘가 선행을 아예 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한코코즈는 아무튼 후착으로 안고는 가야 될 말이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이제 모래를 안 맞고 선두권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행이 그렇게 수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7번 베스트 드림 지난 경주에 참고 타다가 추입으로 착수 났습니다. 뭐 대단한 걸음은 아니었죠. 역시나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고요. 8번마 어플리트런 모래 정말 쥐약입니다. 뭐 컨디션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후진입하고 있고요. 모래만 잘 피해서 전개한다면 누가 선행을 가던 2가 가던 6이 가던 이렇게 모래만 잘 피해서 간다면 어플리트런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라서 무신을 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이 인기 1, 2, 3, 4, 5위 같은데요.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세게 보는 말은 2번마 무제한급이 되겠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 후착을 그래도 조금 더 낮게 보는 말은 8번마 어플리트런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고요. 문세영의 7번마 겨울장미, 김하연의 10번마 클럽큐 이렇게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것 같습니다. 4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깜빡이 맞고는 좀 불안합니다. 일단은 겨울장미가 좀 낮긴 낮죠. 얘도 모래에 대한 약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많이 타봤기 때문에 잘 알아서 모래 피해서 경주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10번 클럽큐는 정말 김하연 기수가 오랜만에 깜빡이 말에 기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김태희 기수나 김효정 기수에 비해서는 기회 자체를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클럽큐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뭐 컨디션은 그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곽에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2번 마 트리플젠입니다. 이 트리플젠이 지난 경주 모습 보면요, 데뷔전에서는 늦바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난 경주는 스타트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탔던 기수가 스타트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초반에 좀 이제 선행 작전이 아니었으니까 초반에 좀 잡고 탔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 너무 끌었습니다. 그 제어하느라고 뒤로 뭐 가고 쌩 난리를 치다가 마지막에 다시 추입해서 4착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걸음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선행까진 몰라도 충분히 선입 전개는 가능하라고 보여집니다. 여차하면 선행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 트리플 제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번 그레이 팬텀은 뭐 지난 경주 열심히 타고 6착이었는데 이미 경주 경험도 좀 쌓였고 조금 운이 따라야 추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리고 9번 막 걸작 축제, 얘가 사실 맘먹고 때리면 선행인데 지금 폐출혈 2회마잖아요. 한 번만 더 폐출혈이 나면 강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모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계속 그렇게 전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행 갈 수 있는 편성 만났을 때 선행 한번 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걸작 축제도 도전력은 있고요. 11번 원더풀 캐시 마이야 기수의 기승인데 기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중반부부터 부상으로 기승을 못해서. 아무튼 원더풀 캐시 지난 경주 마이야 기수 같아서 스타트 잘하고 앞에 잘 붙여서 3착입니다. 직전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외곽이라서 전개도 좀 불리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마 트리플 제니를 제일 재밌게 보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번, 10번, 그리고 9번 이런 말들 사볼 수 있겠죠. 7번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상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는 2번 막 킹워리어의 선행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걸리는 게 좀 있긴 있죠. 7번 마 영광의 스카이가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상대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가 가고 이렇게 7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그냥 이대로 땡땡 굳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두 마리 중에서는 선행이 유력한 2번 킹워리어가 낫겠고, 7번 영광의 스카이는 선행을 못 가면 약간 쓰는 말이라서 어쨌든 선두권에서 전개를 편하게 풀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손에 손잡고가 충분히 해볼 만한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바깥쪽이 가벼운 주로 이점도 살릴 수 있고 선두권이 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손에 손잡고가 충분히 추입으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4번 막 파워밴드, 이게 지금 500kg가 넘는, 등치는 큰데 좀 걸음은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의 말이죠. 센 말은 아니고요. 3번 프리타임은 이제 선행 가던 말이었는데 선입으로 질주 습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입상 후보가 되겠고, 복병을 하나 보면 1번 마 꿈의 향기입니다. 외부 휴양 갔다 왔죠. 휴양 갔다 왔는데 휴양 갔다 와서 뭐 말도 괜찮고요. 얘는 기복을 보이는 유형인데 어쨌든 앞이 무너지는 경주에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 체중이 마이너스에서 나오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뭐 이가 많이 팔리는 레이싱인 건 분명한데 저는 8번 마 손에 손잡고를 제일 재밌게 보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번 꿈의 향기는 복병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오늘 부산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을 보면 바깥쪽에 11번 그랜드모, 또 안쪽에 4번 월드 톱티어, 이게 압도적인 깜빡이죠. 종합지상으로만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인데 뭐 요즘 분위기로는 3배는 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랜드모는 선행입니다. 외곽에서 깔끔하게 선행해 가면 아무리 바깥쪽이 부산이 무거워도
선행에만 성공한다면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랜드모어가 선행이다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유력한 건 분명하고요. 4번 월드톱 티어는 지난 경주 초반부터 열심히 따라가서 7마 신차 3착인데 그때 편성이 좀 세긴 했습니다. 또 나름 잘 뛴 3착이었죠. 당연히 이 두 마리가 이렇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저기 도전마 3번 오너 챔프는 발주가 느립니다. 추입으로 와야 되겠고. 근데 지난 경주 보면 끝걸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7번마 챔프의 시대. 얘는 주행검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선 다한 말입니다. 딱히 이 정도로 인기마로 팔리는 건 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 말은 이성재 기수의 2번마 스무스킥입니다. 금요일날 이성재 기수가 정말 날라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무스킥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주행검사 이후에 지난 데뷔전 경주를 보면 발주가 좀 나아졌습니다. 물론 초반에 서두르고 약간 힘한 배를 안 하고 전개를 해가지고 막판에 끝걸음이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거기다 직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선입권 정도만 쫓아가면 됩니다. 열하나가 뭐 선행 간다 치고 4번도 앞에 붙고 이 정도 중간에서만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가면 원체 또 부산은 안쪽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을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과감하게 2번을 놓고 가겠습니다. 11이 주력이죠. 11이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붙어보는 오늘 부산의 첫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 모두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6번마 퍼니탭이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편성도 뭐 별게 없고요. 선행도 유력하죠. 그래서 6번마 퍼니탭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레이스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한 접전인데 1번 당대 초월은 안으로 너무 기댑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CC용 기수가 몇 번 타봤으니까 좀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주 거의 바닥 추입으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뭐 그 정도 능력입니다. 부담력도 2.5kg가 더 늘었고요. 4번 아치로노는 좀 앞에 붙어갈 수 있겠죠. 힘으로 꾸역꾸역 되는 스타일의 말이고 5번 간다고는 직전에 비해서 컨디션이 좀 나아졌습니다. 바람이 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8번마 솔레어는 어쨌든 지금 잡히기로는 깜빡이죠. 정말로 깜빡이로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추임력이 있어서 도전력은 있는 편성이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9번마 여왕삭스입니다. 이 여왕삭스라는 말은 지난 경주 뛰는 걸 보면은요 모래 맞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모래 맞다가 뒤로 밀리고 하다 끝났습니다. 그 전 두 번, 세 번의 경주를 보면은 계속해서 모래를 피해서 탔는데 지난 경주는 모래를 피하지 못한 게 페인입니다. 9번 게이트잖아요. 그리고 레이스 그림 그려보면 이게 지금 6번이 빠르고 기껏해야 4번? 그러면 빠른 말이 없습니다. 9번이 당연히 이렇게 붙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모래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6번 놓고 이것저것 다 되는데 1순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9번마 여왕 삭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부산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혼전이죠, 이 레이스.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안 잡힌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잡혔죠. 그만큼 이번 레이스가 혼전인데 그 와중에서도 1번마 올라운드원 3번마 하늘신화가 깜빡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번 올라운드원은 승급전입니다. 감량 이점도 있고 다 좋은데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모래 적응이 어떨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지난 경주 비교적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경주가 나름 잘 뛰었던 말이고
승급전도 무시는 못할 전력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래를 좀 맞고 뛰어야 되는 핸디캡이 있고요. 3번 하늘신화는 직전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 잘 타기 어려운 경주였고 잘 타고 2착이었고 이번에도 편성이 약하니까 많이 팔리고 있고요. 7번 선제 조금씩 나는 지고 있죠. 여전히 좀 안으로 기대입니다. 10번 메가머신 후진입하고 있는데 일단 발주를 잘해야 됩니다. 발주 잘하고 앞에 붙어야 됩니다. 이 말은 뒤로 밀리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지랑경주처럼 조금 앞선에 붙여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원체 또 바깥쪽이 지금 부산은 무거운 주로기 때문에요. 메가머신이 출발을 잘하고 앞에 좀 붙인다 하더라도 외곽 질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메가머신은 제법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스도 복병 한 마리 놓고 가겠습니다. 주로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복병이 되겠고 편성 자체가 뭐 그다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복병 놓고 1번이 주력이고 3번은 후공이고요. 두 마리 정도 더 엮어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부산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였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9마리 출전했고요. 이번마 스피드카라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지난 경주 바깥쪽 벽에 붙어왔죠. 외삭기가 엄청났습니다.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2등은 오는 레이스였습니다. 당시 2등을 했던 말이 로폰기 드래곤인데 로폰기 드래곤이 토요경마에서 승급 출전해서 바로 성공했죠. 우승했습니다. 근데 그 편성이 그렇게 약한 편성도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주행검사 어쩔 수 없이 다시 받고 출전하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서 자력 승부가 가능합니다. 얘를 꺾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댄다? 그것만 갖고 꺾기에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말들 1번마 원더풀 폭스 지금 강급해서 두 번째 경주인데 편성이 약해서 얘도 도전력은 있습니다. 3번 빅토리킨 일부러 거리를 지금 1800으로 느렸죠. 너무 못 따라갑니다. 겁도 많고. 그래서 거리를 느렸는데 늘어난 거리가 충분히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5번 혁명의 질주 선행 가능성도 있고 6이 넘어가면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고 역시 승급전에 일부러 앞에 가려고 거리를 느린 말입니다. 7번 관악산 글로벌 이것도 승급전인데 얘는 당연히 선행으로 승부를 해야죠. 6번한테 뺏기면 어쩔 수 없이 외곽 선입으로 타야 되고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8번 샤크텐 지난 경주 4착 스피드카라 뒤를 이어 4착을 탔는데 정말 레이스가 잘 풀렸습니다. 더 이상 잘 풀리기 어려울 정도로 레이스가 잘 풀린 4착이었기 때문에 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레이스도 이번 스피드카라를 꺾지 못한다면 후차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3번막 김효정 기수의 빅토리킨이 직전에 비해서 말도 좀 낮았고 또 늘어난 거리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3번 빅토리킨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3번 모닝듀 플러스 6번 즐거운 동행 이게 깜빡이죠. 이 깜빡이는 제가 보기에 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일단 6번마 즐거운 동행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상대 선행마는 옆에 있는 7번마 퀸 앤드 서버입니다. 퀸 앤드 서버는 선행 가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병으로 짚어드리고요. 즐거운 동행은 어쨌든 이 말은 모래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좋습니다. 치한테 뺏기면 바깥쪽으로 어쩔 수 없이 빼서 타야 되겠고 또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9번마 상인볼트입니다. 얘도 1200, 1300 요 단거리에서는 항상 강점이 있는 선입권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외곽으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외곽으로 밀리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로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잡고 안쪽 선입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모닝듀는 지금 보면 3착 승급했습니다. 조계사 면허단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내후년이면 최시대 기수도 조계사로
전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모닝듀는 5.5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팔리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말 자체는 뭐 그렇게 센 말은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능력에 비해서 안 뛰고 있는 말은 1번 막 그대만의 블루입니다. 얘가 안 뛰는 이유는 물론 스타트도 뭐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고 모래 반응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모래 받고 계속 뒤로 빠꾸 해서 들뛰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모래 연습을 좀 했고요. 선입 정도로 따라 붙어 준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만의 블루가 분명히 능력은 더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제가 보기에 능력은 제일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6번, 3번 괜찮지만 과감하게 1번마 그대만의 블루를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서울 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서울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비슷비슷한 말들의 접전인데 지금 인기마가 1번 문학보이, 7번 캡틴 두 마리 다 앞에서 움직이는 말인데 이렇게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1침 막고는 정말 불안한 막권이고요. 1번 문학보이는 부담 중량이 4kg 늘었죠. 선행 가야 됩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행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바깥에서 괴롭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7번, 8번, 9번 다 괴롭힐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티는 걸 장담할 수 없고 7번 탭디는 뭐 문세영 기수 기승 승급전 마이너스 3kg 다 좋은데 지난 경주에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400m 앞에서 채찍을 놓쳤습니다. 채찍을 놓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주 막판에 별거 없는 편성에서 겨우겨우 카일리를 때려잡았으니까 잘 뛴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승급전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볼린이 지난 경주 엉망으로 타긴 했죠.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는데 올 수 있는 레이스였는데 얘가 잘못하는 바람에 어쨌든 덕분에 제가 추천했던 하이칸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좀만 레이스를 잘 풀어가면 얘는 경쟁력이 있겠고요. 8번 정성바이스는 어쨌든 선입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뭐 1위 가던 7위 가던 이렇게 밖에 붙어가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고 최근 들어서 말이 조금씩 힘이 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릴 경주인데 그 틈새를 노릴 도전마들이 꽤 많습니다. 이 레이스가 이 깜빡이 지켜지기 상당히 어렵고 둘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1번, 7번이 아무튼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도전마 한 마리를 축으로 가는 레이스고요. 이렇게 도전마에다가 도전마에다가 복병 이런 식으로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17막권은 둘 다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800m 레이스고 이번 레이스는 뭐 대단히 혼전입니다. 어마어마한 혼전이죠. 복승시 깜빡이도 10배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혼전인데 자, 이번 밀크데이 이게 뭐 보여준 거 다 보여준 65전 뛴 말입니다. 자꾸 이제 모래를 피해서 탄다고 바깥쪽으로 전개를 하고 있죠. 뭐 그래도 자기 걸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무시는 못합니다. 3번 베스트 챔프 지난 경주 앞이 무너지면서 운이 좀 다른 추입 이착이었습니다. 같이 추입 싸움을 했던 말이 영광의 클래스죠. 얘가 추입 3착이었고 둘 다 앞이 무너진 덕을 봤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둘 다 못 믿는 인기마고요. 자, 그리고 10번마 캐치 더 드림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뭐 외곽선임 근데 이 외곽선임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주로에서 자,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캐치 더 드림도 자기 등급으로 오긴 왔습니다만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라고 보여지고 세광라이트 승급전입니다. 자세가 너무 낮습니다. 자세가 너무 낮아서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뜁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과연 유리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앞에 붙어갈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말 타는 거 보면 많이 머리를 숙이고 타서 기수가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그래도 멀로 기수가 타면서 좀 고쳐졌습니다. 이런 말들 악병마들 확실히 이 멀로 기수 같은 소위 말하는 주먹이 좋은 기수들이 잘 탑니다. 세강라이트는 보여준 걸음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불안불안합니다. 상대적으로 7번마 메이크 잇 베터가 이게 선행이잖아요. 선행이 유력한 편성이라서 제일 재밌어 보입니다. 지난 경주에 이기고 승급전인데 이번에도 선행 차수고 어쨌든 부담 중량은 3.5kg 감량이고 이성재 기수가 금요일도 그랬지만 일요일도 입상 후보에 꽤 많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복병 하나 보고 가면 5번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은 조금 짧아 보이는 듯 싶지만 그래도 1800에서 나름 경쟁력은 있습니다. 선행은 힘들지만 안쪽 선입으로 탈 수 있는 말이고요. 기복이 워낙 심해서 믿을 수 없어 그렇지 이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이 선입으로 달라붙어서 그대로 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7번, 복병마 중에서는 5번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재밌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4번,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가 사전 인기도상으로는 1, 2, 3인데 다른 말들도 좀 팔릴 것 같습니다. 얘네만 주력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번 송암스카이는 얘가 선행이 유력하죠. 선행이 유력한데 거리가 1300입니다. 지난 경주 1200m에서 선행 가서 간신히 이겼는데 1300으로 늘어난 거리 또 부담중량도 2kg 늘었고 감안하면 이번에는 좀 어려운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세게 안 보고요. 5번마 금악진주도 옆에서 또 지난 경주와 마찬가지로 또 앞에서 비벼야죠. 누가 하나 늦발하지 않는 이상 두 마리가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송암스카이보다는 금악진주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지난 경주 목차이의 2착이었죠. 근데 얘네보다는 6번마 블루레이스가 더 낫습니다. 얘도 원래 선행 가던 말인데 질주수성을 추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적응을 하면서 지난 경주 3차까지 올라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 6번마 블루레이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비상대기는 안쪽에서 선입으로 전개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말은 센 맛은 없는데 전개 이점이 있고요. 바깥쪽에 열어나 예술이야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거리도 그렇고 선행도 못 가는 경주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제 좀 재밌어 보이는 도전마가 일단은 3번마 급행열차.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경주에도 바람 엄청나게 불었었죠. 말도 안 되는 인기 3위로 팔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출발도 늦고 모래 맞고 따라가다 그냥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 불안불안하거든요.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아무튼 급행열차는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훈련식 걸음도 괜찮고요. 그리고 8번 댄싱 그레이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경주에 추천했던 말, 이것도 추천했던 말이고 이것도 추천했던 말인데 둘 다 뭐 기대 이하의 졸전에 그쳤는데 댄싱 그레이트는 그래도 이번에 후진입입니다. 그리고 발주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늦게 게이트에 들어가고 발주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발주만 좋아지면 얘는 더 뛸 말입니다. 중간 정도만 따라가도 이게 지금 별거 없는 편성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6번이 제일 낫고요. 3번 급행열차, 8번 댄싱 그레이티 이런 말들의 도전력도 만만치 않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3등급 1600m 레이스고요. 부산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원대한 꿈이 완전 강축으로 팔릴 레이스인데 원대한 꿈 위험하다고 봅니다. 얘가 자꾸 모래를 맞으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초중반에 뒤로 많이 쳐졌다가 자꾸 늦게 추입하는 그러면서도 추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이 편성에서 온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또 뒤로 밀렸다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부산이 추입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주로가 7번 달빛 사냥꾼 김영관 조교사 은퇴전이죠. 제일 예전에 이제 그 김용근 기수 정말 많이 태웠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김용근 기수를 마지막 경주에 기승을 시켰습니다. 달빛 사냥꾼은 능력이 더 있는 말입니다. 능력만큼 못 뛰어서 그렇지. 초반에 일단 앞에 붙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관건이 되겠고요. 9번 어메이징 칸이 깜빡이로 팔린 말입니다. 지난 경주는 말이 좀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번에 좀 나아졌는데 문제는 거리가 1600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 경주에도 사실 말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못 뛰었습니다. 10번마 윈드블릿 승급전이죠. 바깥쪽 게이트에서 전개를 펼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고 도전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입권 정도 전개할 수 있는 말을 놓고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언급한 인기마들 그 싸움으로 이번 경주도 쉽게 안 끝납니다. 충분히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도전마가 있는 경주고요. 이번 원대한 꿈이 기본이지만 이 원대한 꿈이 부러지면서 터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4등급 1300m 모두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3번, 5번이 깜빡인데 왜 3이 더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 실버레인이 더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고요. 오놓고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버레인 여기서 선행이 유력한 편성이죠. 뛰었던 편성 자체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센 말들하고 뛰었던 말이고 그 후유증으로 좀 쉬다 나왔지만 뭐 컨디션 이상 없습니다. 저는 5번 실버레인은 인정을 합니다. 3번 긴 씨알이 보이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성적이 좀 기복을 보이는 약점도 있고 선입전개가 지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진 기본기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말이라서 또 안쪽 바깥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서 안에 갇힐 가능성도 높아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테카는 선행을 노려야 되는데 사실 5번이 있어서 선행이 쉽지 않습니다. 설사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만은 오히려 6번 안다미로, 9번 원캐쳐 이런 말들이 더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 안다미로는 모래를 자꾸 맞으니까 좀씩 들뛰고 있는데 5번 옆쪽에서 전개를 하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히트 전형제마죠. 글로벌히트 전형제마인데 안말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9번 원캐쳐는 어쨌든 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세입니다. 예전에 한번 노렸다가 개망신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추입으로도 적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사실은 3보다는 5를 놓고 6번 안다미로, 9번 원캐쳐 이런 막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재밌어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호 경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너스컵. 오너스컵이죠. 저 서울은 마주협회 장배, 부산은 이렇게 오너스컵으로 나눠져 있는데 16마리가 1600m를 마령으로 치르기 때문에 3세 마들은 부담 중량이 54, 나머지 말들은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3세마가 좀 부담 중량의 이점은 안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10번마 스피드 0은 저는 인정합니다. 기본기 자체가 한 수이고요. 1600 장거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거리에서는 현재 저는 최강이라고 봅니다. 스피드형 박재희 기수가 이런 인기마타고 가끔 실수하는데 그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스피드형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바깥쪽에 16번 석세스 백판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장거리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금요일날 주로를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힘으로 감아야 되는 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번 게이트에서 감기가 쉽지 않죠. 석세스 백판은 쉽지 않아 보이고 안쪽에 1, 2, 3 얘네들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번 디스파이트 1은 너무 바닥 추임입니다. 그게 문제긴 한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이 되겠고 파이널 K 원평스톰은 서울에서 뛰고 있는 3세마죠. 그래서 둘 다 부담 중량이 54kg의 이점이 있는데요. 파이널 K도 안쪽에서 선입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원평스톰도 선입전개, 파이널 K는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마리가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말들이고 아무래도 원평스톰이 좀 더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상대마입니다. 대상경주 한번 나갔다가 박살이 났는데 1600m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에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 3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6경주는 대상 경주긴 하지만 인기맛 싸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했고 혼전도가 좀 있는 편성이죠. 당연히 1200이니까 선행마가 엄청 많은 선행마 다수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네이비 캡틴이 인기 1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선행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마이야 기수가 탈지 모르겠는데 부담 중량이 4kg가 늘었습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경합을 해야 되죠. 이 경합해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선행이 유리한 주로도 아니죠. 선행이 지금 서울이 1번 드림 아일랜드는 일단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져야 됩니다. 올해 쉬다 나와서 체중이 많이 불어 있어서 몸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좀 빼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빠졌을지는 현장에서 체크가 좀 필요하겠고요. 모래 반응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라서 도전력은 있습니다. 3번 봉화스테이는 지난 경주에 정말 기가 막히게 탔죠. 자리가 안 나왔는데 그걸 안쪽 선입으로 기가 막히게 타고 우승 같은 2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서울주로가 안쪽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5번 라운더맨 점핑 출전했다 자기 등급으로 내려오면서 부담 중량이 무려 6.5kg가 늘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8견 벌교 베리타스 얘도 부담 중량을 타니까 김성현 기수 태운 거죠. 58에서 56으로 낮췄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벌교 베리타스도 일정 부분은 능력치를 보인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7번 드래곤 킹덤 드래곤 킹덤도 어쨌든 선두권에서 약간 경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이고 참고 타기가 힘든 편성입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9번 말 라운타 플레이입니다. 라운타 플레이는 요 안쪽에 뭐 누가 가든지 2가 가던 뭐 7이 가던 아니면 1이 갈 수도 있죠. 누가 가던 이렇게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안쪽에 너무 여러 마리 놓고 4마리 5마리 놓고 외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기껏해 한두 마리 놓고 바깥쪽에서 따라갈 겁니다. 그런 전개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외곽 선입에 2점으로 도전할 말이고요. 얘 비슷하죠. 어퓨어 구두먼 얘도 외곽 선입으로 탈 수 있는 말이라서 얘도 복병입니다. 지난 경주 조금 선행 가서 오버페이스로 깨졌는데 공백 이후에 어쨌든 준비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이 제일 재밌는 경주라고 보고 있고요. 11번이 복병 이렇게 서울 9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서울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답게 빠른 말이 별로 없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빠른 말이 9번마 트라운킹인데 트라운킹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선행 가능성이 있어서 뭐 도전력은 있는 인기마라고 보여집니다. 2번 세이렌 불안합니다. 지난 경주 안쪽 선입으로 더 이상 잘 탈 수 없게 잘 탔습니다. 그리고 깨진 말이라서 더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 정말 재수 좋게 경기 도지사에서 한번 우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력은 드러난 말이고요. 8번 천장사도 지난 경주 열심히 타고 깨졌고 그나마 열심히 훈련한 CC1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비전파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난 경주에 잘 따라가서 3착에 성공을 했고 근데 그때 그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비전파워도 도전력은 있는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4마리 중에서 비전파워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놓고 가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좀 덜 팔릴 복병인데요. 뭐 적정거리기도 하고 편성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 인기도에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병을 놓고 뭐 비전파워 앞서 언급을 했지만 사야 되는 말이고 트라운킹 사야 되는 말이죠. 나머지 말들 중에서 또 다른 복병하고 엮일 가능성까지 좀 열어놓으면서 중배당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일요일 11경주 서울 11경주 서울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혼전입니다. 일단 11번마 블랙벨트가 사이즈에서는 여기서 제일 난데 이 레이스가 레이팅이 75점에서 95점 요 사이에 말들만 출전할 수 있는 레이스다 보니까 블랙벨트가 94점이죠. 제일 무겁다 보니까 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8kg 부담 중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외곽에서 힘으로 앞에 가는 말들을 덮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매직 포션이나 마이웨이 같은 말들이 너무 빠르긴 합니다. 매직 포션의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부담 중량 걱정을 했는데 부담 중량을 높게 달기 싫으니까 아예 점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매직 포션이 4연승을 하고 지금 1등급 경주를 치는데 뛰었던 편성이 다릅니다. 1등급에서까지 그냥 한 방에 돌파?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매직 포션은 문세영이 기승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많이 해야 되는 인기마고요. 8번 강풍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임력을 보이고 있는 말이죠.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이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풍마 안 볼 수 없고요. 마이웨이는 일단은 그 매직 포션이 있어서 선행은 쉽지 않습니다. 선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아무튼 마이웨이도 한참 상승세 타다가 그 기세는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머니크라운 올 것 같으면서 못 오고 있는 바닥 추임마죠. 너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고요. 노림수 말은 복병입니다. 일단은 지난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 복병을 놓고 정리를 하는 그런 에이스고요. 8번 강풍마 쪽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인기말들 말고 또 다른 복병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